더운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만 메르스가 빨리 종식되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유라시안 네트워크, 유럽과 아시아가 네트워크를 이루는 이 최초의 인물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라시안 네트워크를 최초로 창조한 분은 징기스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아시아를 약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32살에 죽었고 또 점령해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통치를 못 해봤습니다. 근데 징기스칸은 알렉산더 대왕보다 훨씬 더 그 넓은 지역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넓은 지역을 지배했고 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유럽과 아시아의 이 네트워크를 최초로 형성한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그런데 그 징기스칸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몽골 사람이죠. 근데 몽골이 지금은 내몽골과 외몽골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 외몽골은 이제 동몽골, 서몽골 이렇게 남몽골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징기스칸의 탄생지는 외몽골입니다. 다시 말하면 흑룡강 상류, 흑룡강 발원지가 징기스칸의 탄생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흑룡강이라고 하지만 그게 부여 시대에는 약수라고 그랬습니다. 약할 약자, 약수, 부규 약수라. 그러니까 부여의 약수의 발원지가 징기스칸의 탄생지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약할 약자를 약으로 발음하지만 중국 발음에서는 쇠약하다고 할 때 그 스와힐로 열이란 말을 열수입니다. 그것도 한강의 다른 이름이 열수 아닙니까? 열수의 발원지에서 태어난 분이 징기스칸인데 몽골 이전에는 그 지역이 부여 고구려 땅이었다 이 말이죠. 부여의 북쪽에 약수가 있다 그랬는데 약수의 발원지가 징기스칸 탄생이죠. 그리고 고구려 때는 나라를 이제 잃어버린 때도 있었습니다만 광개토왕 때에는 동몽골 지역을 완전히 다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때에도 그 지역이 우리 민족의 땅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다 단군의 자손인 거지요. 징기스칸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압록강 이남의 역사만 하다 보니까 이런 위대한 역사, 문화, 인물이 전부 이민족, 다른 역사, 다른 문화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역사를 회복하면, 우리의 고대사를 회복하면 단순히 역사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문제들이 같이 해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광복 70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완전한 광복이 아니고 미완의 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민족과 역사,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에게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잃어버렸다가 70년 전에 국토를 되찾았고 민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되찾질 못했습니다. 광복이란 용어는 빛을 회복했단 말입니다. 빛이란 뭐냐?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통틀어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역사와 문화를 가리켜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령 미국에 간다, 영국에 간다, 불란서에 간다 그럴 때 구경하러 간다, 관광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관광. 볼관자하고 광복할 때 그 빛광자를 씁니다. 그럼 그 나라에 구경하러 가는데 왜 빛을 보러 간다고 합니까?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보러 가기 때문에 관광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광복이라고 하려면 그 나라의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를 완전히 되찾았을 때 그것이 광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덕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했는데 그 조선사 편수회에 한국인으로 이병도와 신석포 두 분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된 뒤에 조선사 편수회에 있던 신석호 씨가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국사 편찬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간판만 바꿔단 거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제가 만들어 놓은 사관이 계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눈으로 본 한국사, 이거는 일본 35년으로 종식이 됐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건국된 다음에 계속해서 그 관점과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인의 방법론으로 우리 역사를 본 그런 관점이, 역사관이 개성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신석호 씨야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 뒤에 그 제자들이 일본이 망가뜨린 고조선이나 단군이나 한사군을 되찾는 노력을 했습니까? 광복을 했느냐 이 말이야. 광복을 안 했잖아요. 빛을 안 찾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날 한국의 지금 상황은 해방 70년이지 광복 70년이 아니라고 봅니다. 해방과 광복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해방이란 말은 풀, 해, 놓을 빵, 일본이 풀어서 놓아주었다 이 말이야. 광복이란 말은 빛을 우리가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중국에 팔로 해방군이 있어요. 그거는 중국이 주체가 돼서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해방은 일본을 중심으로 말하는 해방입니다. 일본이 해방시켜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3.1운동이라든지 김구 선생의 그런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이 전혀 없었다면 해방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그런 광복운동을 했습니까?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의 진정한 광복을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 국가와 국민과 학자들이 모여서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했다고 하는 것은 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역사의 뿌리고 우리 민족 정신의 핵심인 단군과 고조선을 잘라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건 우리가 오늘날 일본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느 민족이나 다른 민족을 가서 지배하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며칠 전에 그 최서면 선생이라고 안중근 전문가, 그분이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기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분이 몽골에 대해서 아주 오래 전에 책을 냈어요. 제가 최근에 몽골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징기스칸 유적을 중심으로 다녀왔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몽골에 대해서 책을 냈지만 징기스칸 유적을 못 가봤다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한 10년 전, 15년, 90년대 그때 갔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러시아의 치하에 있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징기스칸 유적을 개방을 안 했다 이거예요. 못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 국민도 징기스칸 유적을 못 가게 하고 외국인에게도 개방을 안 한 거예요. 왜? 몽골의 상징은 징기스칸이야. 그러면 민족 정기가 살아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말살시키기 위해서 폐쇄를 하고 또 그 아주 살인마, 악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의 그 위대한 면을 전부 그 왜곡시키고 그런 거지요. 이렇게 문화를 말살시키고 역사를 말살시키고 이것은 이민족의 지발을 받으면 그런 수모와 서름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면 우리 민족의 상징인 단군과 우리 역사의 뿌리인 고조선을 말살시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문제는 광복 이후에 그것을 되찾지 않은 우리가 잘못인 겁니다. 광복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신은 해방 상태에 있다는 거야.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광복의 이 역사 광복에, 역사 문화 광복에 우리가 대열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본이 잘라버린 고조선이 바로 서면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바로 섭니다.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 압록강 남쪽에 있었다면 고구려, 부여, 백제, 신라가 전부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러나 고조선이 저 북경 남쪽에까지 그 영역이 넓혀서 발해를 중심으로 이 중원의 대제국이었다면 그 후손 국가들인 부여, 고구려, 백제가 압록강 유역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조선이 바로 서면 한국사가 바로 서고 고조선이 바로 서면 동북공정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고조선을 안 하기 때문에 동북지방의 역사가 공백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서 동북지방의 이 부여, 고구려, 고조선이 다 자기들의 역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지금 동북공정을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역사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론과 진실은 달라요. 언제나 이론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국사 교과서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국사 수정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사 교과서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 3년 뒤에는 중국의 국사 교과서에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가 중국 역사라고 하는 것을
중국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사를 이야기하면 백두산, 뭐 대동강, 한강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1500년, 2000년 전에 우리 역사를 보니까 갈석산, 조선을 이야기하면 갈석산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한사군을 이야기하면 갈석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한강, 대동강이 아니라 북경 위에 조선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근래 국수주의자가 쓴 책이 아닙니다. 1500년, 2000년, 3000년 전에 한족, 거란족 이런 사람들이 쓴 기록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하려면 이 중국의 지도, 한국의 지도가 아니라 중국의 지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여기가 발해입니다. 발해. 그 이제 발해에 여기 산해관이 있고 진왕도시가 있고 노룡이 있죠. 여기서 이제 좀 들어가면 여기가 북경입니다. 하북성. 이 북경 위에 현재 조하가 중국 지도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하 위에 고북구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라무렌강이 있고 이게 적봉시라고 홍산 문화가 발굴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경 남쪽에서 한참 내려가면 여기에 호타하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호타하. 이건 지금 지도에는 한자로는 작게 되어 있는 걸 한글로 알기 쉽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리고 북경시에 이 서수현, 수성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단군조선 그러면 그것이 뭐 제국이나 이렇게 그런 건 고사하고 이 단군조선이 실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도 논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실제한 나라로서 연구가 돼 가지고 이게 제국이었느냐 소국이었느냐 이걸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도 이게 실제 역사냐 신화냐 허구냐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단군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삼국유사는 정사가 아니다. 야사. 정사에는 단군 기록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조선 왕조실록에 보니까 세종실록에 단군 고기를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군 고기에 조선, 시라, 고려, 남옥저, 북옥저, 동부여, 북부여, 예, 맥 정확히 9나라입니다. 이 9나라가 단군이 다스리던 나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보다도 훨씬 앞서서 편찬된 부가 쓴 통전에 보면 조선이 고조선이 망한 뒤에 그 유민들이 나뉘어져서 70여 개 국가로 나뉘어졌다. 그랬는데 그 한 나라의 지방이 백리였다. 이게 두의 통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조선이란 나라가 조그만한 한반도 변방에 있던 대동강 유역에 있던 그런 나라라면은 고조선이 망한 뒤에 그 유민이 70개 국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한 나라가 백리란 말이야? 그럼 그것만 해도 7천리 아닙니까? 이런 기록이 중국의 정사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조선의 실체를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산해경이란 책에 보면
북해지 우에 북쪽 바다의 모퉁이에 유국한이 나라가 있으니 명할 조선이라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 땅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남성, 섬서성, 안휘성 이 지역을 중원이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족들의 수도가 전부 하남성이나 섬서성이나 이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산동성 쪽이 동쪽이고 여기 서쪽에서 보면 산동성 쪽이 동쪽이죠. 북쪽에 있는 바다는 발해가 유일합니다. 중원 쪽에서 보면 다른 데는 바다가 없어요. 서쪽에는 바다가 없고 북쪽에 있는 바다는 발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바다의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발해의 모퉁이를 말하는 겁니다.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그랬다 이 말이야. 태평화늑기라고 하는 송나라 때 4대 사서 중에 하나인 그 책에 보면 이 노룡현에 조선현이 있었다. 여기에 고대 조선의 수도가 있었다. 기자가 하남성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기자가 왔던 데가 대동강 유역으로 온 게 아니고 고조선에 이쪽으로 왔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역시 1000년 전에 한족이 쓴 무경총효라는 책에 보면 북경의 지리를 설명하면서 북경에서 북쪽으로 90리를 가면 조선하가 나오고 그 조선하를 지나서 고북구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경이 여기고 조하가 여기고 조하를 지나서 고북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송나라 때 북경의 지리를 설명하면서 북경에서 조선하를 건너서 고북구를 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중국 지도에는 조선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경과 고북구 사이에 있는 큰 강은 조하가 있다 이거예요. 물론 탕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하가 조하입니다. 조선하는 없지만 고북구는 지금도 지명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고북구. 고북구와 북경 사이에 있는 강은 조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의 조하가 송나라 때에는 조선하로 불렸다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대동강이나 압록강이 조선하가 아니고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었느냐? 여러 기록이 지금 그걸 맞지 않습니까? 태평화늑기라는 책에는 거기에 조선성이 있었다. 조선의 수도가 있었다. 조선의 수도가 거기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앞을 흐르는 강이 여기 노룡에 조선의 수도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옆을 흐르는 이 하가 조선하일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자료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1500년 전은 시기로 말하면 중국으로 말하면 남북조 시대입니다. 남북조 시대, 유진 남북조 시대라 그래요. 이 시기에 선비족 고구려족이 다 동국의 후손들 아닙니까? 다 단군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때 선비족은 중원에 들어가서 부귀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선비족 모용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모용은이란 사람의 비문이 여기 국경 위에 시라무렌강 쪽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 사람 비문이 지금도 서안 섬서성 박물관에 그 비가 보관이 돼 있어요. 현재도. 모용은의 비문에 묘비 명의 1000마디가
조선 건국 고죽 위군. 저 8글자가 나옵니다. 모형은 비문에. 그 북경 북쪽에서 발견된 비문에. 이 사람은 대동강 유역에, 우리 지금 일시 조선은 아직 뭐 꿈에도 생각 안 할 때 아니야. 일시 이태조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을 때인데 조선 건국 고죽 위군이라 그 사람 비문에 나온다 이 말이야. 이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조선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 발해의 모퉁이, 여기 노룡현, 현재 진왕도시 노룡현, 여기가 백이숙제의 나라 고죽국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다 죽었다고 한 그게, 저도 어려서는 그분이 전설적인 인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여기에 고죽국이 역사상에 실제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건국한 시기는 상나라 때입니다. 은나라 때. 그러니까 고조선보다 시기가 뒤지잖아요. 그래서 고죽 위군 조선 건국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 건국 고죽 위군이라고 조선을 먼저 쓴 겁니다. 고죽국이 있기 이전에 조선이 먼저 있었다 이거야. 상고사는 사료가 생명입니다. 100편의 논문보다 이 한 줄, 조선 건국 고죽 위국이라고 하는 이 비명 한 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조선이 하나의 제국이었고 대동강 유역에 수도를 하기 전에 요서에 수도가 있었고 그 강역은 서쪽으로 아까 북경 남쪽에 호타하 유역까지 국경이 거기까지 갔었다. 그런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낙랑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는 대동강 낙랑설을 가지고 우리 역사 무대를 한반도 안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으면 고조선도 대동강 유역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도 다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고구려도 처음에 낙랑군의 발상지라고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국 자료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낙랑군에 관한 자료, 동과갈석, 이 현도 낙랑위군이라, 이건 전한서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아니,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으면 한 무제가 대동강 유역에다가 낙랑군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북성을 지나서 연용성을 지나서 압록강 유역까지 왔다면 동쪽으로 백두산을 지나서 장백산을 지나서 낙랑군을 설치했다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하북성에 있는 갈석산을 지나서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용성에는, 물론 한반도에는 역사적으로 갈석산이라는 산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연용성 역시 심양이 있는 연용성에도 역사상에 갈석산이라는 산명이 등장한 일이 없습니다. 갈석산이라는 산은 하북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갈석을 지나서 현도 낙랑으로 군을 삼았다. 그러면 이것은 연용성에 있지 않고 한반도에 있지 않고 하북성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또 낙랑군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태강지리지라고 하는 책에
낙랑군 수성현에 여기에 낙랑 수성현의 유갈석산 장성속이라 이 말이 나와요.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고 거기서 만리장성이 출발했다. 만리장성의 기점이다 그곳이. 정인보, 이지린, 윤내현 이런 분들은 낙랑군의 위치를 이 산해관 쪽에서 현재 중국 지도상에 나오는 만리장성 쪽에서 동쪽으로 요하 이 서쪽 이쪽이 낙랑군이었다 그렇게 봤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해성시 이 요녕성의 해성시를 한사군이 있었던 지역으로 봤고 이병도 씨 같은 분은 이제 일본 학자들은 현재 평양을 낙랑군으로 봤고 이제 신채호 선생은 해성시, 개주시 이 지역을 한사군 지역으로 봤고 정인보, 이지린, 윤내현, 이덕일 이런 분은 이제 이 산해관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사고전서를 통해서 보니까 이 산해관 지역에서 동쪽으로 낙랑군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산해관 지역에서 서쪽으로 저 북경 남쪽에 아까 이야기한 그 서수현, 수성진 이쪽까지 낙랑군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기록을 사고전서에서 찾은 겁니다. 그러면 뭘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느냐 하면 우선 지금 하북성 아까 노룡현 그 진왕도시 노룡현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창녀현이 있습니다. 창녀현에 갈석산이 있습니다. 창녀현에 갈석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이 다 속은 겁니다. 이 동쪽으로 갈석산을 지나서 낙랑군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하북성 창녀현에 있는 이 갈석산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병도 씨가 대동강 유역에 있다고 한 건 틀렸고 이 하북성에 있는 이 갈석산 이 부근에 낙랑군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서쪽으로가 아니고 동쪽으로 한반도 쪽으로 요녕성 쪽으로 있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창녀현에 있는 갈석산은 한 무제가 동쪽으로 갈석산을 지날 그 시기에는 갈석산이라는 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동한시대에 서한시대를 지나서 후한시대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그 산을 개석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석산과 개석산은 갈석산은 옆에 어찌 갈 옆에 돌석을 하면 돌 갈자가 되잖아요. 어찌 갈 옆에 제방변을 하면 논문을 게재한다고 할 때 그 게자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석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러니까 한무제 시대에는 창녀현에는 갈석산이라는 산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한무제가 동쪽으로 올 때 지났던 산은 그 창녀현에 있는 갈석산이 아니잖아요. 또 이 태강지리지에 보면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고 그랬지 창녀현에 갈석산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잖아. 그러면 현재는 창녀현으로 되어 있더라도 한무제가 동쪽으로 올 당시에는 창녀현이 수성현으로 되어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무제가 동쪽으로 올 때에는 창녀현이 수성현이었다. 그러면 이거 말이 되지. 그런데 역사상에서 창녀현은 수성현이라고 한 지명으로 쓰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선 안 맞죠?
갈석산도 아니고 개석산이고, 수성현이 아니고 창녀현이고, 또 만리장성의 기점이라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시황이 쌓은 성만 만리장성입니다. 진시황 이전에는 천리장성이란 용어는 있었지만 만리장성이란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만리장성이라고 한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진시황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때 쌓았다든지 당나라 때 쌓았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한장성이고 당장성이고 명나라 때 쌓으면 명장성이지 만리장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산해관에 있는 이 성은, 돌로 쌓은 이 성은, 북경에 걸쳐서 쌓은 이 성은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이 아니고 명태조 주원장이가 쌓은 명장성입니다. 여러분 가서 그 다 축조 연대 조사해 보면 알지. 2000년 전, 2500년 그때 쌓은 성이 아니라는 말이야. 고성이 아니에요. 너무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잖아. 반듯반듯하게 말이지. 명나라 때 주원장이가 원나라나 청나라나 금나라나 요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동북에서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 형제 나라니까 북경에 가서 주인이 돼도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원장이는 남경에 수도를 하고 있다가 북경으로 와가지고 이 동북 쪽에 있는 소위 우리 동이족들이 겁이 나니까 북경 안쪽까지 쌓아있던 성을 연결해서 바닥까지 쌓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만리장성의 기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사마천 사기를 보면 소진장이 열전이 나옵니다. 소진장이라고 종행가가 있어요. 이제 소진이가 연나라 문후를 만나가지고 연나라의 강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유, 조선, 요동하고 연나라의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고 북유, 임호 두 번 하고 북쪽에는 임호와 두 번이 있고 서유, 안문, 구원하고 서쪽에 안문과 구원이 있고 남유, 호타, 갈석이라. 남유, 호타, 역수라.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조선과 국경을 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호타하가 연나라의 국경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중국 지도에서 북경 남쪽에 호타하가 있는 거 보여드렸죠. 북경에서 한참 내려가서 호타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학자들이 전부 요서 요동군을 지금 현재 요녕성 요동군을 요하 동쪽을 요동군, 요하 서쪽을 요서군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연나라의 강역이 지금 하북성 남쪽에 호타하 유역이 있어가지고 이천리인데 압록강 동쪽까지가 다 연나라 땅이겠습니까? 어? 지금 강단 사학에서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다고 근거될 때 반드시 하는 말이 그거야. 요동군이 요하 동쪽에 있었다. 그리고 낙랑군은 요동군 동쪽에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요동군 동쪽에 낙랑군이 있었다면 대동강 유역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거를 70년 동안 이 논리를 써먹고 있습니다. 연나라의 강역이 하북성 남쪽 호타하 유역에서 이천리라면 하북성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요녕성을 지나서 압록강까지 강역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여기에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수성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저 지역에 가서 수성진에 왜 지방지가 있잖아요. 그 지방의 역사를 기록한 책. 쭉 전국 시대까지 수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이. 네? 그러니까 한 무제 때도 당연히 거기가 수성현이야. 그러면 일단 수성현은 맞죠? 그럼 거기에 이제 갈석산이 있어야 돼요.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어야 되니까. 만리장성의 기점도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맞아져야 이게 이제 태강지리지의 말한 기록하고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오늘날 아까 조선하가 없고 조하가 있잖아요. 갈석산은 없고 글자 한자 바뀐 백석산이 있습니다. 흰 백자, 백석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석산이 바로 갈석산이라고 하는 것을 뭘 가지고 증명하느냐? 아까 소진이가 연나라의 국경이 남쪽으로 호타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 한 말이 아주 중요해. 연나라가 남쪽에 갈석산과 안문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대추와 밤과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아주 천혜의 땅으로서 연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천혜의 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국경선 밖에 안문 갈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국경이 호타하라고 해놓고 남쪽에 갈석 안문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호타하 안쪽에 갈석 안문이 있을 거 아니야. 안문산은 지금도 있습니다. 호타하 안쪽에 안문산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안문산이 거기 있는데 하북성 창녀현까지 갈석산이 오겠어요? 그 옆에 있겠지. 그 옆에 있는 산은 백석산입니다. 안문산 옆에 있는 큰 산이 백석산이야. 그러니까 이 중원에서 군대를 몰고 올라오면 큰 산이 가로막는 게 저 백석산입니다. 이 산이 워낙 크니까 지금은 저 위에는 낭하산, 밑에는 백석산 이렇게 산 이름을 나눠놨어요. 옛날에는 그게 갈석산이다. 그래서 중원과 동일을 가르는 분계선이 갈석산인데 그 갈석산이 바로 백석산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백석산이 바로 수성진 부근에 있습니다. 수성현 부근에 있다 이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갈석산이 있고 수성현이 있고 만리장성의 기점이 거기 있느냐? 진시황이 이 7개로 나누어진 중국을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 진, 초, 연, 제, 한, 유조 7나라가 있는데 진나라는 서쪽 서안을 중심으로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동방의 육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6나라 중에 가장 동쪽에 있던 나라가 연나라입니다. 왜? 조선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은 나라니까. 지금 하북성이죠. 북경 쪽에서 조선의 수도가 있을 때 거기서 연나라와 조선이 동쪽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건 이 6개국을 통일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쌓았던 천리장성을 연결시킨 거거든. 그러면 만리장성의 기점이 어디가 될 거예요? 연나라의 기점이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연나라는 조선하고 지금 국경을 이루고 있으니까 조선의 서쪽 국경하고 연나라의 동쪽 국경하고가 맞닿아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고 한 그 수성현에 현재의 수성진에 연나라의 성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고성 유적이 있어요. 제 국가 문물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의 기점이 있고 수성현이 있고 갈석산이 있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는 것은 지금 현재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입니다.
낙랑군 수성현이 나오기 때문에 고조선의 서쪽 강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이 산해관 지역에 노룡현 지역에 수도가 있었다면 거기에 조선하 강이 있는 것이고 서쪽 강역은 거기서 훨씬 더 하북성 남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호타하 유역에 있는 거기에서 조선과 연나라가 또 조선과 한나라가 거기서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조선이 망한 뒤에 70개국이 있다고 그랬는데 부여가 예 땅에 세워졌다. 예맥적 할 때 예 말이지. 그런데 그 예가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 밝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부여가 예 땅에서 세워졌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 성이 있고 예 읍이 있고 부여는 예 왕의 도장을 썼고 근데 그 예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이 말이야. 제가 사고전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북경 남쪽의 호타하 지류가 예한 거예요. 호타하의 지류가 예하예요. 고조선을 이어서 일어난 부여가 고조선이 북경 유역까지 지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여도 그 지역까지 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고구려 역시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고 하니까 대동강 유역 고구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서고조선, 요서부여, 요서고구려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병도 씨 같은 분은 삼국사기에 고구려가 초기에 요서에다가 10성을 쌓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 그 이병도 씨가 뭐라고 했느냐면 한이 설치한 요동군이 요하 동쪽에 있는데 어떻게 한 군현을 지나서 요서에다가 성을 쌓느냐. 이건 잘못된 오류이거나 오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압록강 유역에 있다가 요서로 진출해가지고 한나라 땅을 빼앗아서 성을 쌓은 게 아닙니다. 고조선의 후손이니까 고조선 땅을 딛고 일어섰으니까 요서가 출발지니까 한나라하고 국경선이 거기니까 거기다 성을 쌓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위대한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 이거 왜 안 되찾느냐 이 말이야. 남들은 없어서 만들기도 하는데 역사 광복이 안 되고 분열 사관, 이런 분단 사관, 반도 사관 가지고 통일이 됩니까? 통일이 돼도 오래 못 갑니다. 저는 이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 흥망의 필부유책이라. 천하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나 같은 필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건 못난 사람이라는 거야. 천하가 흥하고 망하는데 필부인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역사 광복 운동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